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뉴캐슬 에버튼 축구와 관련하여서 뉴캐슬은 후반기 반격을 노리고 있는 곳으로 에버튼은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에 처져 있습니다. 뉴캐슬은 존조 쉘비의 골로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리즈 원정을 잡아낸 곳으로 그 경기에는 이적 시장에서 새로 영입한 크리스 우드와 트리피어 등이 선발로 나서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였는데 빠르게 팀의 적응을 마친 모습입니다. 또한 브라이튼에서 영입한 댄번과 리옹에서 데려온 기마랑이스도 팀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예상과 달리 빅네임을 대거 영입을 하진 않았지만 포지션별로 알짜배기 선수를 영입을 하며 팀 전력을 끌어올렸다는 평입니다. 부상으로 빠질 칼럼 윌슨의 공백은 프레이저가 메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버튼은 이적 시장에서 뉴캐슬 못지않게 활발하게 움직인 곳으로 토트넘의 델레 알리와 맨유의 반더 비크 등 기회가 적던 재능 넘치는 미드필더들을 영입을 하였습니다. 시구르드손과 파비안 델프 등 이선 공격수들이 부상과 코로나 등으로 빠져 있는데 즉시 전력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그들 없이 치룬 FA컵에서는 모처럼 4골을 뽑아내는 등 활발한 공격력으로 상대를 제압을 하였는데 히샬리송과 타운센트 등이 골을 뽑아냈습니다. 고드프리가 부상으로 빠지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예리 미나가 돌아왔기에 전력상 문제는 없습니다. 뉴캐슬 에버튼 이 두 곳에 있어서 두 팀은 강등권에 처져 있기에 승리가 간절하긴 하지만 패배에 대한 압박도 큽니다.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점차 공격의 비중을 늘릴 것이기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뉴캐슬은 기존의 존조 쉘비와 윌록이 버티는 중앙에 브라질 국대 미드필더 기마랑이스가 가세를 했기에 홈에서 분위기를 가져오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메즈와 반더 비크가 버티는 에버튼도 충분히 상대와 경합이 가능하기도 하며 에버튼은 히샬리송이 최고의 몸 상태로 나설 수 있기에 뉴캐슬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뉴캐슬 리그에서는 19위로 패무승 얼마 만에 승리인지 아직 강등권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희망을 차근차근 살리고 있는 곳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보강을 하였고 이제는 보여줄 차례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15위 에버튼과의 경기는 매우 중요한 일전으로 그러나 아직 문제점은 산재에 있습니다. 이곳의 득점력에는 아직 의문 부호로 우드를 영입을 하긴 하였지만 아직 득점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공중볼 경합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만 경기당 슈팅이 1.5회에 그치고 있어서 득점을 혼자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기도 스웰브의 프리킥 골 덕분에 이긴 것이지 공격 작업이 원활해서 득점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뉴캐슬 에버튼 축구 최근 3경기에서 3득점으로 경기당 1골씩 넣고 있는데 이런 페이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2골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곳의 직전 경기에서는 측면 수비의 불안함을 많이 보였습니다. 양 측면 2선 선수들에게 도합 8개의 드리블을 내준 곳으로 트리피어를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비 안정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셰어가 클리어링 9개를 기록하는 등 훌륭한 수비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위안으로 롱스테프가 교체로 들어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어 3선에서부터 들어가는 압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치 더밋이 부상으로 빠지긴 하지만 만키어 클락이 교체로 들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공백은 크지 않을 전망으로 대량 실점은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윌선 페르난데스 헤이든 조엘링턴 리치 더밋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에버튼은 리그에서는 16위로 패승 램파드 감독이 또 다른 경기에서의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뉴캐슬 에버튼 간만에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경기로 신입생들이 출전할 수 있는 경기라 경기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직전의 경기에서 90분 내내 압박을 강하게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감독 교체 이전 선수들이 주축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변화만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코너킥 오픈 플레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공격 옵션이 많아졌음을 보여준 곳으로 타운샌드가 토순 이오비와 스위칭 플레이로 만들어낸 득점은 인상적인 득점이었습니다.
이 페이스를 유지를 하게 되면 득점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343 시스템은 에버튼이 사용했을 시 가장 승률이 높았습니다. 고드프리 홀게이트를 양쪽 스토퍼로 배치를 하여서 전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킨이 최종 수비를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전방에서도 최대한 압박을 자주 가해주며 상대 후방 조립을 방해하려 들 것 같고, 다만 골키퍼가 파울을 범하는 상황을 만들어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은 아직 수비 전술이 완전치는 않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리치 브라이턴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가록하던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실점 아래로 실점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두쿠레, 고드프리, 르윈델프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오늘은 뉴캐슬 에버튼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경기에 있어서도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